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메이입니다. 요즘 워낙 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이 토요미스터리도 그중 하나고요. 근데 저희는 보통 사건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그런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해외 팟캐스트에서 공개된 한 범죄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어. 제목은 더 티처스 펫이었는데 봐라, 이걸 직역하면 선생님의 애완동물이거든? 근데 이걸 영미권에선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해. 근데 제목만으론 아직 무슨 사건인지 감은 안 오지? 문제의 팟캐스트는 호주의 한 언론사에서 공개한 건데 저널리스트 헤들리 토마스가 제작과 진행을 맡은 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어. 참고로 헤들리는 각종 범죄 사건을 조사해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걸로 유명한 기자이자 또 작가였고, 이 사람이 막 집요하게 취재해서 억울한 사람 2명을 벗겨주거나 또 미제 사건을 직접 해결해주는 경우도 많았었대. 그런 그가 새롭게 꺼내든 사건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지. 자,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한 실종에 관한 내용이었어. 이 사람은 33살의 간호사 리셋 도슨인데 시드니 작은 마을 베이비에서 살고 있었어. 1982년 1월 9일은 리넷이 친정엄마랑 2 딸들이랑 같이 피크닉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 친정엄마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었지.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딸 리넷과 손녀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다 잠시 후에 돌연 사위 크리스한테 연락이 오더라. 이때 뭐라고 하냐면, 장모님, 리넷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을 나갔어요. 이러는 거야. 자, 일단 이 남편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리넷과 크리스 도스는 12년차 부부였어. 고등학교 때 사귀기 시작해서 아예 결혼까지 한 커플이야. 2 딸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 네, 특히 남편 크리스가 이 지역에서 꽤나 유명 인사였거든. 왜 그랬냐면 남편은 전직 럭비 선수 출신으로 일부 팀에서 활약하던 뛰어난 실력의 선수였어. 심지어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도 많았고,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잡지 모델, TV 광고에도 나올 정도였어. 운동선수가 그 정도면 완전 유명인사잖아. 근데 1970년대 당시 호주에서는 럭비라는 그 운동 자체가 비교적 규모가 좀 작았다고 해. 그래서 그 인기치고는 돈벌이가 썩 좋진 않았었지. 이후 리넷과 결혼하면서 이제 가장이 된 거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선수를 그만두고 좀 비교적 현실적인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학교 체육 선생님이야. 좀 더 안정적이고 돈도 뭐 더 잘 벌 수 있었거든. 곧바로 체육교사 자격증을 땄고 바로 시드니 북부에 있는 크로머 고등학교에 배정받아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돼. 크리스의 커리어 전환은 성공적이었지. 오랜 운동을 해오다 보니까 몸매도 다부졌지, 또 키도 훤칠하지.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었고, 심지어 럭비 선수였으니까 애들이 완전 좋아한 거야. 순식간에 학교의 스타가 돼버려. 이렇게 남편이 유명인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리넷한테도 눈길이 쏟아졌어. 그럴 때마다 리넷은 그냥 수줍게 웃어넘기곤 했었대. 근데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가출을 했다고? 이건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한테도 충격인 거지. 갑자기 집을 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니까. 근데 그쯤에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사실 리넷은 가출이 아니라 살해를 당한 거고 그 범인은 남편 크리스다, 그런 이야기였어. 당연히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후에 크리스가 보인 행보는 모두를 의심하게 만들었어. 리넷이 사라지고 정확히 이틀 뒤부터 크리스의 집에서 낯선 사람이 목격된 거야. 그게 겨우 10대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더라고. 심지어 그녀는 크리스랑 같이 이 집에서 머무는 것 같아. 이상해. 자, 그 소녀의 이름은 조안 커티스. 크리스가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11학년 학생인데 얘 조안이 아내가 실종되기 전부터 이 집을 익숙하게 들락날락 했더라고. 그게 알고 보니까 크리스랑 리넷이 맞벌이였거든. 그래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 필요하잖아. 이때 조안이 베이비시터로 고용된 거였어. 그럼 뭐 조안이 계속 이 집에 오는 게 그냥 좀 이상하진 않잖아. 게다가 지금은 아내가 사라진 상황인데다가 크리스는 계속 출근해야 되고, 그럼 그 어린 딸들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예 조안이 이 집에 머물면서 그 아이들을 돌봐준 거 아닌가 싶었던 거지. 뭐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냐 싶었는데 또 의심스러운 건 이것뿐만이 아니야. 크리스가 경찰에 아내 실종 신고를 한 건 1982년 2월 18일이야. 근데 봐라. 그땐 리넷이 사라진 지 이미 한 달 반이나 지났을 때거든. 게다가 신고를 할 때 크리스가 수상한 말을 덧붙였어. 리넷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 같다는 거야. 스스로 들어가길 기다렸다가 실종 신고를 늦게 한 거래. 이후에도 크리스가 줄줄 설명을 늘어놓는데 사실 리넷이 집을 나간 후에 자기한테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대. 그게 정말일까? 이렇게 되면 리넷이 사라진 후에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남편 크리스가 유일해.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들도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거든. 물론 통신 기록 확인해보면 다 알 수가 있지. 근데 당시는 198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 추적은 불가능했었어. 그래서 남편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지. 결국 경찰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후 경찰은 우선 리넷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해. 이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크리스랑 리넷의 결혼 생활이 평탄치는 않았더라고. 그래, 근데 나도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 사실 리넷은 남편이 어딜 가나 인기가 많고 또 주변에 여자도 많아서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었대. 게다가 남편은 늘 여성들한테 과하게 친절했는데 심지어 집에 오는 베이비시터 조안한테도 너무 친절해. 당시 리넷은 그 불안을 크게 티내진 않았어. 아무래도 주목받는 커플이다 보니까 행복한 가족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서서히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가정상담을 받기로 하는데 리넷이 사라지기 딱 하루 전날 부부가 상담소를 방문했던 거야. 상담을 마친 뒤 리넷은 엄마랑 통화를 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다고는 했지만 엄마가 듣기엔 딸 목소리가 좀 불안정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바로 딸한테 넌 괜찮냐고 물어보거든? 근데 이때 리넷은 크리스가 술을 좀 따라줘서 취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 근데 크리스랑 리넷은 평소 술을 마시질 않거든? 뭔가 이상하다는 싶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 그런데 다음날 리넷이 사라진 거야. 심지어 오래전부터 기대하던 딸의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지도 않았었고. 가족들은 이게 단순 실종이 아니라 사건 같아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길 바랬는데 경찰의 반응은 영 미적지근했어. 그게 리넷은 이미 성인이고 또 남편이랑 불화도 있었으니까 자발적으로 가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도 가족들은 꾸준히 수사를 요청했고 결국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제부터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게 되는 타이밍이야.
수색을 하던 경찰이 리넷의 집 뒷마당에서 옷가지들이 묻혀있는 게 발견돼. 이 옷이 왜 여기 있어? 뭔가 수상하잖아. 남편한테 물어봤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경찰은 근데 이 옷만으로는 범죄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었어. 지금 상황이 애초에 리넷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크리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리넷과 이혼을 준비하더라고. 지금 아내가 실종 상태인데 이혼은 곧 죽어도 하겠다는 거야. 결국 1983년 이혼 처리됐고 이 다음 해인 1984년 바로 재혼하더라. 근데 상대가 누구였는지 알아? 자기 제자이자 두 자식을 돌봐주던 조안이었어. 근데 사실 예상했지. 미쳐버려. 이건 아내가 실종된 지 정확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야. 크리스의 주장대로면 아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을 나갔을 뿐인데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이혼에 바로 재혼까지? 그러니까 애초에 별로 걱정도 안 한 거지. 이런 행동에 처음엔 크리스를 좀 감싸주던 사람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미 경찰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리넷 사건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렇게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갔어. 시간은 무려 36년이나 흘렀는데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2018년 헤들리 토마스가 팟캐스트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다시 수면 위로 이게 떠오른 거야. 그는 일주일 간격으로 자기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을 폭로해 나갔어. 우선 당시 마을 주민들 그리고 크로머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인터뷰하는 걸로 시작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어. 크리스와 조안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불륜관계였고 리넷이 사라지기 1년 전 그러니까 조안이 만 15세였을 때부터 이미 연인관계였다고 해. 당시 크로머 고등학교 학생을 만나서 직접 증언을 들었는데 그땐 교사랑 학생의 불륜은 꽤나 흔한 일이었대. 그러니까 학교에서 젊은 남자 교사랑 여고생이 사귀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냥 스캔들 정도로 여겼다는 거야. 심지어 학생들은 누가 어느 선생님이랑 연애하는지 다 알고 있기도 했었고 애초에 당사자들이 이걸 숨길 생각이 없었거든. 크로머 고등학교의 불륜 문화는 하나 더 있어. 그게 바로 베이비시터 알바를 핑계로 여학생을 집에 들이는 거야. 더군다나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부정한 관계를 맺기도 했었고. 근데 꼬리가 빌면 밟히는 법이지. 리넷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 자기 남편이 미성년자 제자이면서 또 베이비시터를 해주는 조안이랑 그 불륜 상태인 거 그거. 이건 엄청난 충격 그 자체잖아. 부부 사이는 급격히 악화됐고 가정 상담도 받았지만 둘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였어. 근데 이때 남편한테 든 생각은 반성? 미안함? 절대 아니야.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줘야 될 이자료가 엄청날 텐데. 이게 걱정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리넷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자는 생각을 한 거야. 이후엔 아내가 사이비에 빠져서 도망을 갔다 어쩌고저쩌고 그냥 핑계를 댄 거고. 안타깝게도 그가 어떻게 살인을 했고 어디에 시신을 유기했는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어.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만일 과거에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단순한 과출로만 보지 않았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겠지. 그렇게 경찰이 꾸물거리는 사이에 크리스는 알리바이 잘 만들어내고 또 동시에 증거를 말끔히 인멸하는 데 성공해.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지. 이후에 모두가 알다시피 제자였던 조안과 결혼까지 한 거고. 그럼 조안도 이 크리스의 범행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겨우 16살 어린 나이에
선생님과 동거를 하면서 완전히 크리스를 의지했잖아. 또 한편으론 이 방법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졌을 거고. 아니, 정확히는 크리스가 조안이 그렇게 믿도록 가스라이팅을 한 거지. 결국 조안은 결혼 생활을 쭉 이어갔고 그 사이에 아이도 낳았지만 버티다 못하고 1991년 결별을 결심해. 이때 조안은 경찰서로 달려가서 크리스가 리넷을 죽였어요, 이렇게 신고했거든. 근데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당사자 크리스를 부르더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앉아있는 거야. 크리스는 저 조안이 그 양육권 노리고 일부러 그런다고, 일부러 자기 비방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걸 받아들이고 말았지. 이후에 아무런 조사 없이 또 증거 불충분으로 크리스를 한 번 더 풀어주게 된 거고. 자, 이렇게 사건의 전말이 유명 범죄 팟캐스트를 통해서 퍼져나갔지. 그리고 나서 호주뿐만 아니라 각종 영미권 국가에서도 이 큰 주목을 받게 돼. The Teacher's Pet. 이젠 이 제목의 의미를 좀 알겠지? 선생님에게 조종당한 조안과 또 그에게 살해당한 아내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포함한 거야. 이 팟캐스트는 2천만 조회수를 달성하면서 관심이 쏠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지.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추가적인 증언이 쏟아지더라고. 결국 1919년 12월 마침내 뉴 사우스 웨스트 경찰은 크리스 도슨을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하게 돼. 검찰은 팟캐스트에서 수집한 증거와 증언으로 그를 강하게 추궁했지만 재판이 쉽지는 않았어. 무엇보다 그가 리넷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야. 시신마저 발견되지 않은 상태고. 모든 것은 증언과 또 정황상의 증거뿐이었지. 그렇게 재판은 또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아니, 이 사건에는 제일 중요한 증인이 있어. 바로 크리스랑 불륜을 저질렀던 학생 조안이 있잖아.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조안이 이 살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야. 목격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판에서는 전 남편 크리스가 자기를 어떻게 조종했는지에 대해서만 증언했었어. 보니까 이것도 심각하더라고.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두 크리스의 지시에 따랐어야 됐대. 이 남자의 아주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아주 낱낱이 까발렸지. 2022년 8월 모두의 이목 속에서 크리스 도슨의 재판이 시작돼. 여전히 리넷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과연 어떻게 판결이 날지 아무도 예상할 순 없었어. 최종적으로 판사는 리넷의 실종 당일 아내가 집을 나갔다면서 크리스가 거짓말한 점과 또 미성년자에게 병적으로 집착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모든 정황상의 증거를 토대로 크리스에게 리넷 살해 혐의와 또 사체 유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하게 돼. 거의 4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사건이 드디어 이렇게 해결된 거야. 그래서 기쁘긴 하지만 생각해봐봐. 사건 당시 경찰은 너무나도 안일했어. 크리스 말만 다 믿어줬고 거의 36년 만에 팟캐스트가 이 사건을 꺼내들고 해결까지 한 거지.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유가족은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 안타깝게도 여전히 리넷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라도 악마 같은 사위 크리스의 죄를 밝혀냈으니 그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 자,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